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글을 탐험했던 한 인류학자가 작성한 글이다.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에 뱀이 나타나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겨우겨우 마을의 장정들이 나서 뱀을 제압하게 되었는데 뱀이 굉장히 뚱뚱하고 몸집이 거대해져 있었다. 그리고 뱀의 중간 피부에서 사람의 얼굴 형체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이 뱀에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뱀을 죽이고 뱀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뱀이 갑자기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나왔으며 노란 눈동자와 기형이라 할 만큼 마른 체형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하고 숲속으로 걸어가 이내 사라졌으며 그것을 목격한 마을의 노인들은 뱀신이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식당과 관련된 충격적인 괴담이 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당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 유명해졌는데 고기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다. 그런데 그 맛이 상당히 좋아 마약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은 폐업하고 주인은 체포되었는데 끔찍한 진실은 이렇다. 식당 주인은 야쿠자로부터 시신을 받아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고 시체를 처리할 목적으로 그것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적었지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의문 모를 목소리나 희뿌연 형체 등 심령 현상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바람이 이상하게 부는 동굴이 있다. 동굴 지리가 너무도 깊고 험난해 수년 동안 탐험되지 않았던 동굴이다. 탐사대가 탐사를 위해 들어갔지만 전원이 실종됐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아 지금은 정확한 위치조차 알 길이 없다. 동굴 근처에 조사를 나갔던 옛 조사관들이 했던 말에 따르면 바람이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한다. 마치 사람이 코로 숨을 쉬듯 말이다. 동굴의 생김새가 마치 사람의 코 같다고 얘기하는 조사관도 있었다고 한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굉장히 기분 나쁘고 기괴하게 생긴 눈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 아무리 부숴도 다음 날이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 봄이 되고 눈이 녹으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 눈사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일각에서는 봄이 되면 녹아 물이 되어 세계를 여행하다가 다시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곳곳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 여성이 살인 및 식인 혐의로 체포된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끔찍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여성과 함께 살던 남성은 서로 식인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갖고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에게 본인을 죽여 먹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채팅 내용이나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등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고 남성의 동의, 의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여자는 풀려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막 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다.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 여성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법망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처벌을 피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더욱 발달된 요즘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학생은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는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통해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나 싶었는데 어느 날 교수가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의 방에는 범행을 시인하는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에 침입 흔적도 없었기에 사건은 교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인 걸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교수의 아들이 한 증언이 기괴하다. 아들은
꿈속에서 어두운 집 안을 돌아다녔는데 아버지의 방으로 화려한 외모의 독특한 복장을 한 여자가 한 명 들어가며 아이에게 검지손가락으로 입을 가린 채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꿈이었다. 수사 당시 형사들이 아이에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고 했더니 피해 학생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추리, 살인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있었다. 그는 생생하면서도 잔혹한 묘사로 혹평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저택 화장실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증거 부족으로 수사의 난항을 겪던 경찰은 우연히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미완성 작품을 보게 된다. 작품에는 작가의 죽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인물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과정, 범인의 정체와 수법 등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를 통해 살인범을 체포할 수 있었다. 사건은 해결했지만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도 의문인 채로 남아있다. 미국의 유타주에는 돌아오는 저택이 있다. 이 저택은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기이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돌아오는 현상이다. 저택 안에서 창밖으로 무엇이든 던지면 크기, 색깔, 종류, 던진 방향, 속도 등을 막론하고 어느새 던진 곳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한다. 뇌는 전기를 통해 작동하고 어느 정도 미량의 전류를 항상 밖으로 보내는데 이 전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CIA를 통해 이를 이용한 생각을 읽는 기계를 만들어 실제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한 국립공문서관에는 옛 시대부터 보관되어 오던 가즈라지마 풍토기라는 책의 전권이 보관되어 있다. 옛 시대, 섬에 살던 사부로 무방이라고 하는 자가 30년의 세월을 걸쳐 작성한 것인데 역사, 자연, 산업, 풍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섬에 대해 생생히 묘사된 내용에 역사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부로 무방이라는 자가 거주했다는 그 섬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영국의 작은 지방 마을이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어둠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공포에 빠졌고 동물들은 잠에 들었으며 종교인들은 종말의 신호라며 신에게 기도했다. 몇 시간 뒤 어둠은 사라지고 태양이 다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일본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본인이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칼로 찔렀고 순간 너무 놀라 도망쳤으나 이내 자수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가 묻은 칼을 보여주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남자와 함께 범행 장소라고 말하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 현장에는 혈흔도 없었고 더 중요한 피해자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사건이 몇 건 더 발생했지만 그해 8월이 지난 후 이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는 신비한 예술의 전람회가 있었다. 액자와 거울로 구성된 작품들은 보는 사람에게 있어 몹시 기묘한 감각을 주는 작품이었지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한 후 전람회는 중단되었다. 한 가지는 야간 폐점 후 누구도 입장할 수 없었음에도 전시 작품이 매일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작품이 증가해도 전람회장이 가득 차질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화가인 A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하얀 캔버스에 붓을 대는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가 눈을 다시 떴을 땐 캔버스에 빛나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A는 그 그림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이 병은 물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발작을 하다가 사망하는 병이었는데, 이 병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화장을 했다.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해가 뜨는 새벽에 돌연 불에 타 재가 돼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